이번에 총선의 의미를 보면 범야권에서 192개를 몰아줬잖아요, 네. 국민들이. 그럼 192개 정도라면은 사실은 의원 내각제면 총리가 그냥 바뀌는 거고 의원 그 해산되는 겁니다. 네, 예, 그렇죠. 예. 네. 국회 자체가 해산이 되면서 새롭게 이제 원구성을 해서 192개를 가진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다수당이 돼가지고 집권당이 돼서 어떻게 좀 잘 해봐라. 의원 내각제는 그랬을 거예요. 정권이 예. 바뀐 거죠. 정권이 의원 완전히 내각제였으면. 네. 정권이 바뀌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요거 그냥 뭉개고 가겠다는 것들이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 곳곳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최상병 특검법은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요. 네.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것도 지난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나왔을 때 반대했던 이유가 뭐였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1호 거부권 법안이었는데 예.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이 그 쌀값이 뭐 폭등하거나 이제 예. 폭락을 할 경우에 좀 어느 정도 정부에서 지원을 함으로써 수매를 좀 해주자. 네, 그러니까 농가가 계속해서 이제 쌀 재배를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식량이 주권이니까요. 그러니까 예. 계속 이제 쌀 재배를 포기하지 않고, 뭐 이렇게 좀 쌀 재배를 계속 하도록 이제 유도하자라는 취지의 법안인데,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 정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게 그 쌀이 그 소비량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는데 계속해서 쌀을 재배하도록 예. 보조를 해주면 예. 그 쌀 재배에 계속 그 이제 농사에 그런 것들이 몰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경쟁력이 좀 줄어들고, 예. 그러니까 쌀이 계속해서 남아도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진다라는 예. 게 지금 정부라든지 이제 뭐 국민의힘 측의 입장입니다. 그럼 생각을 해보면 말이죠.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종부세도 사실 깎아준 게 조세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그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보조를 해주는 거잖아요. 사실은 지원을 해준 거죠. 그렇죠. 네. 지원을 해준 거죠. 그래서 뭐 가령 뭐 강남에 집이 한 2채 정도 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랑 비교해서 지금의 정부에서는 한 4천만 원 정도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왜 지원해줘요? 법인세도 사실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깎아주면 예. 기업들이 그 돈을 가지고 예. 뭐 다른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고용을 그렇죠. 할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법인세를 깎아준다는 건데 예. 뭐 실제적으로 이제 법인세를 깎음으로 해서 예. 좀 그렇게 뭐 고용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은 법인세를 깎아줌으로써 좀 이렇게 부의 분배가 좀 잘 이루어진다거나 그런 통계에는 뭐 아직 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네. 이것도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도 그때 나왔던 특히 이제 이른바 보수 신문 저는 그냥 상업지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보수 상업지들 수구 상업지들에서 나왔던 것들은 야 양곡관리법 하면 그러면 쌀 사주면 양파도 사줄 거야 대파도 사줄 거야 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네. 그럼 지금 상황을 보면 지난 총선 때 상황을 보면 대파도 사줄만 했어. 대파를 그리고 지금 굉장히 보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파를 많이 사줬어. 실제로. 그랬었죠. 그게 이슈가 되니까. 그러면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 그때 그러면 쌀 사주면 대파, 마늘, 양파 다 사줄 거야 했는데 그거 뭐 이슈 되니까 사줬잖아. 그러면 본인들이 주장했던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그 포퓰리즘을 본인들이 한 거잖아. 대파 포퓰리즘 한 거 아니에요. 875원 싸다 뭐 이러면서. 근데 양곡관리법이랄지 간호법 제정안이랄지 노란봉투법은 그런 식으로 다 몰아친단 말이지. 이게 무슨 뭐 이 사안 자체가 그 사람들 이익단체 포함해서 전체 공익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느냐 그것만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는데 요 야당이 하는 거는 포퓰리즘이다 좌파다 뭐 심지어는 뭐 빨갱이다 뭐 이런 식 사회주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여당이 하는 것 중에서도 그런 게 많은 것 같단 말이죠. 사실 이 간호법 제정안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정부 여당에서 뭐 이런 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정말 좀 이념 뭔가 이제 국가적인 방향에 대한 문제인가라는 고민이 드는 게 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들의 좀 어느 정도 지위를 인정하고 지금 이제 그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그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간호사의 좀 처우를 개선하자는 건데 그때는 이제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법안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이어지니까 이 간호사들의 이제 뭐 이른바 이제 뭐 PA 간호사를 뭐 인정을 해주고 간호법에 있는 취지의 내용들을 그렇죠. 정부가 또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그렇죠. 나왔던 상황이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왜 그럴 거면 왜 간호법을 거부를 했던 거냐? 그러니까 어느 간호사단체에서 있는 거죠.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게 정치인데 가만 보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거를 보면 진짜 이러니까 기득권 정당 아니냐 그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돈 있고 정말 대기업, 중소기업도 아니고 그냥 대기업 그냥 아주 높은 그 저 돈의 저 꼭대기 위에 있는 사람들만 지원을 해주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다 온기가 내려간다라는 아주 오래된 이론을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포퓰리즘이라고 하니까 지금 와서는 국민들이 좀 납득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예. 예. 늦어서 일단 죄송합니다. 아, 이게 맡기죠. 비가 아니, 오니까. 비 오니까 차례다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제가 네. 좀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예.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예.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로 예.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 7자로 정리할게요. 7자로 또. 예. 예.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그때 예. 달라요. 왜? 특히 간호법은 너무해. 말씀하셨지만은 이거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지금 법안 만들겠다고 예. 했잖아요. 내용이 민주당이 내놓은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예. 거기에 이제 지역사회 뭐 요거를 이제 의사들이 굉장히 문제 삼으니까 예. 뭐 요 몇 개 문구를 빼고. 빼놓은 내용이 똑같아요. 그때 그리고 민주당이 제 기억나는데 지역사회 그거 빼도 된다 그랬어. 빼준다 그랬어. 예. 당신들이 합의해주면 빼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간호사 쪽에서도 그거는 양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 그냥 처리했어도 돼. 그렇죠. 예. 예. 참 이상해. 이런 거 보면 이게 말이 안 돼. 이런 게 이제 관련돼서 민생 법안인데 이거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민생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거는 상관없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 총선의 민의를 보면 야 좀 찜찜하고 이상한 거는 진실을 좀 가려봐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실제로 민의도 그렇고 뭐 관련돼서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5월 2일에 이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예.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자 이게 미디어 토마토 조사입니다. 어쨌든 이 응답자의 지금 65.2%가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네, 이렇게 대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분명히 뭔가 기조가 총선 지나고 바로로는 뭔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안철수, 조경태 같은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 뭔가 메시지가 나온 것 같으니까 용산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 입을 다물거나 빠져나가려고 하거나 조용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예. 이채양명주 뭐 이제 상징적으로 대변되는 그 이채양명주를 전부 다 영수회담 의제로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추미애 당선자, 추미애 전 장관의 목소리도 있는데 예. 뭐 아무래도 뭔가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무엇보다도 최상병입니다. 최상병이고 이거는 예. 상징성이 굉장히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모든 야권이 다 찬성하고 있어요. 여권의 일부도. 여권의 일부도 찬성하고 있고 예. 뭐 이제 이 개혁신당에서도 이거는 찬성을 하고 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제 영수회담 의제로 지금 올린다라고 어제 이제 채널A가 뭐 단독 보도했다라고 그러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세 가지 3+1이 지금 영수회담 의제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이제 최상병이 지금 특검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 민주당이 이거는 아마 물러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요.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설 명분도 없어요. 예, 이거는 물러설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공수처가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예. 예, 수사에 지금 그렇죠. 한번 오늘은 그렇고 나중에 다음 주나 한번 제가 그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타임라인으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처가 지금 어떤 사람들을 수사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되게 중요한데 이게 지금 공수처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지금 공수처장이 없어요. 예. 공수처장 이제 임명 안 했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패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권 입장에서는. 통제가 안 돼. 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러네요. 공수처 네. 검사들이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공수처 분위기는 어떠냐면 어저께 지금 단독들이 쏟아졌어요. 공수처발 단독들이. 그래서 사실 JTBC MBC 당독들도 다 그거 아닙니까? 공수처발이죠. 공수처발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예전에 피의사실 유포 뭐 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언론이 너 받아쓰기 한다라고 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수처발 받아쓰기인데 검찰 리드, 정권 리드도 한번 당해봐라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예. 근데 지금 왜 공수처가 이렇게 막 흘리고 있냐면 첫 번째 공수처장이 없고 누가 통제력을 사실상 잃은 상황이고 두 번째는 이거는 공수처에서 보기에 특검 무조건 간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공수처 니들 뭐 했냐. 아. 이런 요구니까 우리는 최대한 할 만큼 할 하고 만큼 했다. 수사하고 여기까지 진실을 밝혀줬으니 특검을 뭐 가도 좋지만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야. 예. 하지만은 우리는 이제 존재의 가치를 지금 입증해야 되는 뭐 공수처 없애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당분간 공수처를 주목하십시오. 공수처 여기에서 입장에서는 기회네. 기회예요. 엄청 기회네. 기회예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지금 엄청 흘려주고 있어 언론한테. 그래서 여기에서 앞으로 당분간 한 일주일, 2주일 동안은 계속 기사가 나올 겁니다. 이쪽에서 공수처에서. 결국은 핵심이 왜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짓,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해서 이건 팩트죠. 네. 이태원 노에서 대통령실에서 공의로 되는 네. 네. 공의로.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수사 결과 발표를 보류했느냐, 취소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첩을 했잖아요. 네. 이첩한 거를 왜 회수했느냐. 근데 회수하기 또 직전에 이시원이죠. 네, 이시원 공직기관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 그러니까 역시 또 대통령실이 국방부의 법무관리관인 유재은에게 왜 또 전화를 했느냐. 요게 두 개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둘 다 여하튼 대통령실 아닙니까? 네. 그 관련해서 박정훈 대령의 그 변호인이죠. 김정민 변호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대통령실 수사 결과 발표 직전에 전화한 대통령의 경로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의 전화는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임기훈이 한 것 같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이시원이 확정이 돼버렸으니까요. 네. 이시원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국방비서관과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걸 이렇게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아무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간단하게 어제 이제 언론 보도 나온 것 제가 조금만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날짜 두 개를 주목해야 되는데 7월 31일하고 그렇죠. 8월 2일 요 두 그렇습니다. 날짜를 주목해야 돼요. 7월 31일은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누구랑 이거 보류하고나 하는데 그때 나 이름이 입에 아니고 유재은 예. 법무관리관하고 이제 국방부 법무관리관하고 통화를 한 다음에 그렇죠. 근데 이종섭이 야 이첩 보류해라고 한 게 7월 31일이고요. 예. 8월 2일에는 활극이 벌어졌습니다. 전화에 활극이 벌어졌어요 이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거를 이제 전화를 까본 거야 공수처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면은 그날 낮 12시 50분에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한테 전화가 와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예. 이분은 지금 이번에 출마해가지고 당선됐죠. 봉화인가 그쪽에서 예. 이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계환 사령관이 전화 받고 2분 만에 임성근한테 전화를 해요. 예. 임성근이 이제 지금 구하려고 했던 그렇죠. 그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다시 그 뒤에 임성근하고 전화한 다음에 3분 뒤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또 김계환이 또 전화를 해요. 해병대 사령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대통령실의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이 또 국방부 유재은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게 지금 그 하루에 다 벌어진 일.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러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 무슨 얘기를 한 거냐 그럼 도대체. 이런 다음에 이제 이게 경찰에 갔었던 그 수사 기록이 빠꾸. 그렇죠. 검찰로 빠꾸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추정되는 거는 예. 이시원은 도대체 뭔 말을 한 것이냐. 여러 차례 그것도 한 번도 그렇죠. 아니고 여러 차례 통화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시원 위에는 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고요. 그렇죠. 그 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렇죠. 딱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직속으로. 예. 그래서 링크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임종득은 당선자, 경북봉화의 당선자,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유임될 것 같고요. 네네.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임성근 사단장은 끝까지 MBC와 인터뷰하려고 했다가 지금 총선 이후에 안 한다고 했고, 그런데 여기에 또 지금 말씀하지 않은 것 중에 김계한과 또 박진희라고 준잔 출신이 있어요. 군사보좌관, 국방부의 군사보좌관에 있는데 김계한과 박진희도 텔레그램으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박진희의 휴대폰을 까든지 이시원의 휴대폰을 까든지 이 김계호는 이제 지금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화폰 내용들이 까이든지 그게 근데
7월이면은 통화 기록이 다 삭제가 네. 된다면 폐기가 된다면 또 그래서 그러니까 특검법을 5월에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 안에 해야 돼요. 맞아요. 예, 통화 기록 자체가 7월이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렇게 1년이면 폐기가 된다는 건데 네. 그 안에 이거 다 해야 됩니다. 근데 몇몇의 그 핵심 멤버들 있지 않습니까?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도 휴대폰 옛날 휴대폰은 버려버리고 새 휴대폰을 새 제출했다고 하죠. 휴대폰을 냈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그 과거 휴대폰을 사실은 압수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지금 어디 버려버렸을 수도 있는데 이거 전부 은폐하려고 하는 그 모양새가 아주 뚜렷합니다. 저도 검찰 수사 네. 받으면은 깡통 휴대폰 내도 더 이상 수사 안 하나요? 그러면 그렇죠. 수사를 안 하고 구치장에 유치장에 들어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국민의힘이었던가요? 자유한국당이었던가요? 미래통합당이었던가? 제가 잘 맞아요. 기억이 안 네. 나는데.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 그렇죠. 아, 네, 전해지고 그러네요. 있죠. 아예 네. 그리고 당 뒤에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뭐 이렇게 큰 플래카드로 맞아. 써놨었던 예, 적이 빼트롭이 있어요. 있었죠. 그게 플래카드로 써놓고 그 계속 거기에서 이제 지도부 회의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에요. 예, 감추는 자가 범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 만약에 만나면 어떻게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서 어떤 생산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산적으로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여태 없죠. 영수회담을 봐도 그죠. 없는 것도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각자 입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전 국민 25만 원 이제 민생지원금 이거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트레이드 마크니까 절대 안 할 수가 없는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마약 같은 포퓰리즘이라고 마약이란 단어는 심지어 배포 자료는 없었어. 본인이 읽은 거 네. 새로 넣은 거야. 야 네. 이거는 그냥 포퓰리즘이 아니야 마약이야 이렇게 본인이 읽은 거가 있는데 이거는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합의문이 특정 부분에 있어서 모호하게 좀 나오고요. 다만 이제 몇 개는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앞으로 뭐 영수회담을 뭐 몇 번 더 하자 뭐 이런 정도의 결론이 되지 않을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뭐 그만큼의 효과를 거뒀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앞으로 이제 뭐 여소야대 국면이긴 하지만 뭐 저번에도 계속 그 상태였으니까 이 국민의힘 내부만 확실하게 단속을 하면 되는 건데 일단 국민의힘에서 총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대통령 책임론이 막 분출하고 막 혁신형 비대위로 가자라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뭐 주도권을 확 가져가 버렸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금 뭐 혁신형이 아니라 이제 관리형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그 윤재욱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네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소기의 성과는 뭐 이미 거뒀기 때문에 그 이상의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대로 지금 과거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쭉. 국민들은 속 터져 진짜 돌아가시겠는데? 예. 근데 뭐 이제 좀 인내심을 가지실 필요는 있고요. 예. 저는 제가 한 번도 탄핵을 얘기를 하진 않아요. 주장을 하진 않아요. 저는 탄핵이 가급적이면은 우리 헌정사에 또 반복되는 거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거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네.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어쨌든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민주당도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하게 이제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앞으로도 저는 거부권을 몇 차례 행사하실 거라고 봐요. 뭐 이거는 근데 선별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 모든 법안을 다 하지는 않고 선별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뭐 여담이지만은 제가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9번째 거부권 행사했을 때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길이 역사가 되는구나 했다가 법정 제재 받았어. 대통령을 조롱했다고. 네. 팩트라고. 그게 무슨 조롱이야. 팩트. 그러니까 입틀막 정권도 계속될 것 같고 당분간은 거부권도 계속 역사를 계속 쓰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해서 지금 저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 쓴 이재명 대북송금 조작 사건이다. 이건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고 소주를 곁들여서
그래서 김성태는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해서 연어를 먹었고 흰 종이컵에 소주가 따라졌다. 나는 한 모금 입에 대고 더 이상 마시지 않았다. 김성태는 여러 잔을 마셨고 얼굴이 불쾌해졌다. 그리고 교도관 2, 3인이 영상녹화 조사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김성태 붉어진 얼굴이 가라앉으면 가야 한다고 해서 검사와 수사관 그리고 김성태 이렇게 있었고 나는 그냥 환담을 계속하다가 먼저 가겠다고 해서 구치감으로 갔고 시간이 흐른 뒤에 김성태 등이 구치감으로 왔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검찰은 천만부당하다. 천만부당하다. 말도 안 된다. 예, 계속 부인하고 있고 총장까지 나서서 이원석까지 나서서 이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흔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사실 좀 약간 중립적인 스탠스기는 네. 해요.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아직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직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뭐 의심은 합니다. 예. 저는 검찰이 능히 저렇게 하고도 나올 인간들이라는 거는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예, 옛날에 그랬으니까 한 적이 있으니까. 옛날에 이런 적이 있거든. 검찰이.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원정아 사건 때도 그랬었고. 예, 그랬고 이제 저기 누구죠? 한명숙 총리 이제 그때 기소할 때도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술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많이 회유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증언을 하게 했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감방에 있었잖아요.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제보자들 데려와가지고 예. 뭐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예. 검찰이 무슨 짓을 해도 놀랍지 않다라는 않다. 건데 제가 예. 조금 이제 아직은 중립기어를 이렇게 박아놓는 이유는 예. 이화영 지사의 어떤 그 날짜라든지 이런 게 좀 몇 번 바뀌었어요.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바뀌었나? 거꾸로 됐나? 헷갈린다. 그걸 맞습니다. 그걸 검찰이 지금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왜 자꾸 바뀌냐? 장소도 바뀌고 날짜도 바뀌고 시간도 바뀌느냐?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이제 본인이 기억에 오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왜냐면은 이제 깜빵 안에 있으면 사실은 이거 날짜를 어떻게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네. 시간에 있어서도 그때는 이미 여기 검찰에서 떠나가지고 구치소에 도착했을 때였다 뭐 이런 식으로 검찰이 반박도 하고 있어가지고 디테일한 어떤 증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증거가 좀 뒷받침되면 좋겠다 어떤 식으로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검찰에서는 CCTV는 다 삭제한 뭐 지난 시간이라서 삭제했다고 하니 그거는 알기가 어렵고. CCTV는 삭제할 수밖에 없는 시간인가 보죠? 예. 아. 뭐 제가 아까 언론 48시간인가? 보도로 언론 보도로 보기에는 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좀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의심은 많이 간다. 뭐 이 정도. 또 다른 증인, 음. 교도관이랄지. 그렇죠. 또 다른 증인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네. 뭐 김성태나 뭐 이를테면 그렇지, 거기에 그- 반입을 해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얘기를 하면은 좀 힘이 실리지 그 않을까. 눈과 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뭐 데려갔던 교도관들도 있는 거고 예. 또 쌍방울 직원들이 와서 뭐 술을 줬다라는 그 술 심부름을 했다라는 것이 이화영 전 지사의 이제 부지사의 이제 주장이니까.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언론에서 보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증언에 좀 이제 모순을 지적하는 보도가 거의 대부분이 있는데 사실 검찰에서도 일부 말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거죠? 이를테면 이제 연어 얘기, 그러니까 예. 연어 뭐 그런 거는 이제 먹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예. 연어를 먹은 건 맞다. 근데 다만 이제 그 값을 검찰에서 계산했다라고 입장이 좀 바뀌었고. 아, 연어는 먹지 않는다는 말은 분명히 했었는데 예. 연어를 또 먹은 거는 맞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연어는 막 먹었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뭐 나는 자기들 연어는 계산했다. 먹지 않는다라고 하길래 왜 저 사람들은 연어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광어나 우럭 쪽으로. 과거나 우럭적으로 좋아하나 보다. 연어는 먹지 않는다. 대검에서 서초동에서 연어는 먹지 않는다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 예. 아니 연어가 더 좋은 생선인데 왜 연어를 먹지 않지? 예. 뭐 그런 생각.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예. 뭐 어쨌든 검찰에서 말이 바뀐 것들이 있는데 이게 예. 언론 보도로는 잘 나오진 않다 보니까 예. 뭐 아직까지 뭐 명확한 뭐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는 좀 더 두고 봐야죠 상황이. 연어를 먹었다라는 거는 좀 이상한데. 연어를 그러니까 먹지 않는다 해서 연어를 뭔가 먹었다. 반입이 된 건 맞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뭐 그래서 검찰의 주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틀린 게 있어서 예. 저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이제 검찰의 내부의 동요예요. 사실은 요즘 그렇죠. 검찰이 굉장히 특히 이제 정치적인 이제 스트레스를 그렇습니다. 강하게 띈 이 정치 검찰들은 조금 긴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지금 여러모로.
그러니까 라인을 너무 세게 탄 경우에는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번에 이제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은 균열이 검찰 내부에서도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지금 그 징후가 몇 개가 보이는 게 있어요. 지금 예를 그렇습니다. 들면은 저번에 대통령실 그 수사 인테리어 수사한 업체 검찰이 압수수색했나 뭐 그랬을 거야. 뭐 얼마 전에 보도가 나왔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보수 언론이 쓰기도 했거든요. 여러모로 조금 스탠스를 균형을 맞추려고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검찰이 조금 보이기 시작해요. 어쨌든 이거는 검찰 내부의 균열이 세게 생겼을 때 아마 진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수석, 민정수석, 뭐 또는 민심수석이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쫙 그냥 검사 출신들로 임명을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제일 웃긴 게 민심을 듣기 위해서 왜 법률수석을 만드는지도 웃기고 그러면 왜 시민사회 수석은 왜 없앴어? 황상무 자리에 있어서 시민사회 수석이 시민사회에 민심을 듣는 거잖아요. 뭐 네. 민정수석도 민심을 듣는다고 하지만은 아니 그러면 거기를 그거 강화해야지. 그렇죠. 그걸 왜 없애 그거를? 이건 결국은 검찰을 다 잡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맞아요. 그렇죠. 네. 뭐 중앙지검장에 대한 뭐 설왕설래도 뭐 총선 전부터 계속 그렇습니다. 있었었고, 예.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이화영 사건 같은 경우는 국정조사하고 특검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전 당선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좀 피로감이 있긴 있어요. 이게 정부가 너무 신뢰가 없으니까 여차하면 국정조사 해야 되고 여차하면 특검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좀 피곤한 정권이긴 해. 윤석열 정권이. 많이 피곤해. 예. 그러니까 순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예. 모든 거를 다 국정조사와 다 특검을 할 수는 그러면은 아예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특정 진짜 필요한 거는 사실은 이렇게 하려면 정권을 바꾸는 게 나아. 정권을 바꾸는 게 나아. 맨날 특검하고 국정조사 할 거면 그냥 빨리 그냥 정권을 바꾸는 게 국정을 위해서는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한 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든지,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이랄지 이런 거는 명분도 없잖아요. 사실 명분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뭐 김건희 특검이다 뭐 이러면 내 배우자니까 좀 봐줘라고 호소를 하면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손이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해병이 죽은 거잖아. 네? 국가 안보를 지키려고 하는 가장 선두에 있는 해병이 수해난 현장에서 그거 이상한 명령 듣다가 죽은 거 아니에요. 뭐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쫙 점검하라고 하면서 그거 사진 찍으라고 한 거는 분명히 맞잖아. 그렇죠? 임성근 사단장이. 그렇죠. 그러면 홍보만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취지는 이렇게 수해를 당해서 혹시 뭐 있을지도 모르는 생존자 또는 사망자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망자 시신 수습하려고 살아있는 해병들을 그냥 물구덩이 속으로 몰아넣은 거잖아요. 본인 돋보이려고. 그렇죠. 본인 돋보이려고. 그러면서 사진 찍으라고 그러고. 사실 임성근 1사단장이 그 전에 이제 그 포항 지역인가 어딘가 이제 수해가 났을 때 그때 장갑차를 동원해서 수색을 해서 그게 사진이 굉장히 그렇죠. 크게 실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좀 이렇게 해병대가 칭찬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대통령도 이거를 뭐 칭찬했다 뭐 그런 얘기도 그렇죠. 있었고. 근데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좀 그 부분에 좀 맛을 들렸던 건지 그 당시에 이제 수색을 할 때도 다 해병대 빨간 옷을 입고 수색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백히 좀 사진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진용이지. 예. 그러니까 그리고 장갑차로 수색을 해서 수색이 됐어? 그게 성과가 나왔어? 언론에 나온 거를 가지고 대통령이 좋아했고 본인이 흐뭇해했다 이거 가지고 해병을 그렇게 위험한 곳으로 몬단 말이야? 평상시에?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 언론 보도가 나왔지만 다 까먹으셨을 가능성이 높아서 그때도 장갑차를 넣으려고 했는데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장갑차가 쓸려 나갈 것 같아가지고 그거 안 된다라고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때 구명조끼 입어야 된다. 네. 근데 빨간색 선명한 각이 안 나오는 거야. 구명조끼를 입으면은. 그래서 구명조끼도 사실상 묵살됐고 뭐 이런 정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임성근이 뭐라고 이 나라가 이 난리를 해야 돼 진짜. 심지어 이분은 1사단장에서 빠진 다음에는 원래 보직에 없던 자리에 지금 들어가서 사실상 재판 준비를 월급을 받고 하고 있었다고. 그렇죠. 네, 월급을 그런 받으면서 비판들이 재판 준비를 받고 있는데 임성근을 구명하려고 했던
그 윗선 또는 그 저 위에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과 아주 밀접한 그 누군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예, 그 구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정말 사적인 어떤 인과관계 때문에 공적인 모든 일을 다 엉클어 놔버린 거잖아요. 대통령 자격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뭐 알려지고 예.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그 임성근 1사단장이 이 수사 보고서에 포함이 돼 있어서 예, 대통령이 이제 책상을 몇 번 꽝꽝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정도로 경로했다라는 건데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근데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그냥 뭐 사단장이 들어간 게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뭐 이 사람은 좀 이렇게 이것까지 책임 물을 수 없는 거 아니야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책상을까지 칠 정도로 왜 그렇게 경로를 해야 했을까? 예. 이 부분이 좀 그 규명이 좀 돼야죠. 에이, 그럼 뭐 단순한 분노 조절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김건희 여사 건 빼놓고 이렇게 경로하시는 분이 이 정도까지 경로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렇게 그렇지. 지금까지. 예, 뭐를 건드렸나?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경로를 안 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통을 하겠다는 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정치를 잘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거를 조선일보에 얘기하지 말고 예. 좀 국민들 앞에서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조선일보나 몇몇 언론이 정말로 대통령을 안 바뀐 대통령을 바뀌었다고? 포장을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눈에 보인다. 예. 요 최상병 사건은 보수 언론이 거의 안 써요 지금. 이게 그쵸.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 참 그런 상황인데 안 바뀝니다 대통령은.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죽어야 바뀌어요. 아니, 예. 조선일보에서 일면으로 쓰면서 대통령이 이제 정치를 하겠다는 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뭐 예. 대통령실 관계자 얘기를 그 빌려서 이제 대통령이 좀그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본인도 좀 고치고 뭐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날 당일에 이제 대통령이 그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그거 이제 참모들한테 얘기한 거다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좀 사실상 조선일보 보도가 또 이제 무색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워딩 자체가 대통령이 했다는 그 워딩 평균적인 시민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평균적인 시민들이라는 게 대체 무슨 의미죠, 그게? 그렇죠. 네. 평균적인 시민들은 훨씬 대통령보다 똑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시로 든 게 예. 평균적인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서 퀀텀을 양자로 바꾸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퀀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말을 본인이 하고 퀀텀을 못 알아먹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예, 이거는. 본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분이세요. 예. 앤트맨을 얼마 전에 보셨나요? 그러면서 이제 출입 기자들하고 그 오래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안 사줬나 봐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직접 해준다는 거 김치찌개 여기에 뭐 빈대떡 족발까지 뭐 메뉴로 하겠다. 요게 동아일보 또 단독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소통 저는- 시간을 갖겠다.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네. 이 태도가 조금 굉장히 거슬려요. 뭐냐면은 모든 거를 공식적으로 절차대로 규정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충 뭉치는 거야. 예? 뭐 내가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계란말이 잘합니다. 예? 여러분 뭐 이런 식이야. 이게 모든 게 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날 좀만 더 하나 네. 말씀드리면은 그날 이제 정진석 예. 이제 비서실장 비서실장. 임명하면서 왔잖아요. 대통령 직접 네. 설명을 했잖아요. 이제 마이크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연단에 서가지고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서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가 소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말하는 거가 지금 조선일보가 17개월 만에 기자들 질문받아 이렇게 제목을 뽑을 정도로 이게 그렇죠. 중요한 자리였잖아요. 기자들 그렇죠. 질문을 받은 게 기사가 될 정도로. 그러면 똑바로 서가지고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날 그거 중계를 여러 언론이 했는데 일부 언론들은 대통령이 뭐라고 하는지 생중계로 들리지도 않았어요. 이게 삐딱하게 서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두 번째 왔을 때 홍철호 그때 왔을 때 좀 서라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를 그러니까 규정대로 뭔가 그런 거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 대충 제가 뭐 다 했습니다. 뭐 김치찌개도 끓여주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다 뭉치려고 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러네. 공식적으로 기자
회견을 하면서 제대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술 먹고 소맥 먹고 소맥을 그렇게 또 잘 마신다며요. 그때 이기주 기자가 대통령 출입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따르지 않습니까? 또르륵 따르고 이제 또르륵 따르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쉬 이렇게 따르는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예, 영화에서 나오는 거, 예, 진짜 루베에서 정말 잘 따르시는 분들이 따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잘 따르냐면 이야기를 하면서 취한대요, 이렇게. 이걸 보면서 취하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 뭐 이런. 그거 뭐 직접 본 이기주 기자가 직접 본 그 내용이니까. 예. 그 정도- 대통령이 말아준 거 먹고 싶다. 맛있을 것 같아. 와, 근데 진짜 한번 보고 싶긴 했는데요, 그거. 네. 근데 그런 거 그냥 가십성 있는 행동을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공식적이고 그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이 있고 그리고 내용이 있는 그런 기자 회견이랄지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본인이 검사였을 자꾸. 때 언론관이 계속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사 때는 이렇게 됐지. 네. 뱅글떡 족발 먹으면서 대충 뭉칠 수 있었지. 기자들과 뭐 대화를 주고받고 그러니까 예. 공방이 논박이 오가고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 기자들과의 관계를.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하고 좀 설명을 하고 예, 그렇죠. 잘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그냥 이 정도. 술 먹고 예, 예. 그냥 그 정도 생각을 계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그 생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형 아우 되고. 예. 예. 그러면 끝이야. 저도 술 폭탄주 잘 먹는데 네. 한번 불러주십시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김준일, 정상근, 최경령은 절대 안 부를 것이다. 예, 정치본색, 심층토론 정상근, 김준일 두 분과 이야기 나눴고요. 잠시 후 2부 심층 인터뷰 박지원 전 국정원장 나오시겠습니다. 예. TV의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